안녕하세요. 기계신과 협약하고 있는 울산에 위치한 우리 설계 전문학원 김주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 작업 중에 일부분인 우리 부분합과 목표값 찾기를 해볼 거예요. 부분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분석 작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 참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 잘 하시면 여러분들 평생 엑셀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분석 작업 잘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야기 나오는 게 부분합인데요. 부분합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인 건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부분합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구할 게 나 학과별로 요 총점에 대한 평균을 알고 싶어. 또는요. 내가 학년별로 요 과제물에 대한 점수 합계를 알고 싶어. 그죠? 학년별로는 2학년끼리 요 과제물의 합계가 총 얼마인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2학년 체크 해서 체크 해가지고요. 그거 더하고 있겠죠. 맞죠? 근데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 아시면요. 클릭 몇 번만 땅땅땅 하시면요. 자기가 알아서 학년별로 정렬돼가지고요. 딱 합계가 보여지거든요.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몇 가지 좀 보시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는 부분합을 만들면요. 이렇게 생겨먹은 창이 뜹니다. 도구 상자라 그러죠. 이 도구 상자가 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도구 상자 할 때는 여러분들 내가 어디 체크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그룹할 항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뜻에서 문제에서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 어디 분류별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학과별로 학년별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예요. 나 학과별로 그죠? 지금 보시면 합계를 만들겠대요. 어떤 합계요? 체크는 안 했지만 내가 중간고사에 체크를 땅 하면요. 중간고사에 대한 합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새로운 값 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값 대치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늘상 문제에서 부분합을 두 번을 해요. 두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늘상 그래왔고요. 두 번 실행하는데 첫 번째 할 때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가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요. 그죠? 그러면 싹 없어지고 내가 첫 번째 했던 게 딱 나타내는데 두 번째 부분합 돌릴 때는요.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꺼 주셔야지만 첫 번째 부분합이 내용이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헷갈리신 분들 뒤에 우리 예지하면서 다시 얘기 드릴 거니까 이런 개념 잘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분합이 필요 없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부분합을요. 그럼 삭제하겠다고 컨트롤 Z 누르신 분 계시는데요. 컨트롤 Z 같은 경우는 앞만 눌러봤자 뒤로 잘 안 넘어가요. 부분합은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만들었다면 두 번째 정도는 내가 컨트롤 Z 뒤로 넘어가겠지만 첫 번째 만들었던 부분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거하냐? 요 모두 제거라는 단추를 눌러서 제거할 건데요. 요 뒤에 예제 보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문제 잘 읽어봐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마찬가지 아까처럼 어떤 별로 그죠? 그룹명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부분합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학과에 대해서 그죠? 정렬이란 말이 나와요. 늘상 우리가 부분합이란 말이 나오면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정렬.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학과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학과별이라는 건 멀티미디어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 모여서.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체크한 놈들이요. 한 번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내가 보기도 편하고요. 얘가 읽어드리기도 편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읽어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별로 그죠? 먼저 정렬을 해야 될지 정렬 기준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합을 해야 될지 찾으시면 되거든요. 차근차근 문제 읽으면서 해볼게요. 상공대학 IT학부 계절학기 성적표에서 요 성적표에서요. 학과별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죠? 요 학과별. 요 그룹으로 내가 만들라는 거죠.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요 총점이라는 필드명에 뭘 계산하라고요?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죠? 그 다음 또 뭐래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예요. 요 두 개 또 누굴 뭘로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죠? 요 놈은 또 다른 색으로 그냥 색칠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얘는 중간고사고요. 그죠? 얘는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돌리고요. 부분합. 또 이렇게 또 한번 두 번 돌리란 말이죠. 부분합을요. 요 화살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요 그냥 하지 말고 학과에 대해서 정렬 기준, 정렬이란 말이 나오고요. 뭘로? 오름차순으로 설정하래요. 여러분들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요 작은 숫자가 앞에 가는 게 우리가 오름차순이에요. 1, 2, 3, 4 있다면 1이 1, 2, 3, 4로 넘어가는 게 오름차순이겠죠. 뭐 19, 8, 7 이렇게 내려가는 거, 큰 수부터 내려가는 게 우리가 내림차순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 작성 시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하래요. 한마디로 요거 먼저 하고 부분합에서 두 번째로 요거 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요걸 할 건데요.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는 정렬을 하셔야 돼요. 일상 부분합 나오면 나 정렬해야지, 부분합 나오면 나 정렬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정렬해 볼 건데요. 정렬할 때도 여러분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늘상 먼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블럭 잡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특히 밑에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합계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합계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합계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합계를 넣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정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렬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조금 커집니다. 얘가 다 같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내가 방지하고자, 그죠?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떻게 해요? 먼저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요 범위 내에서 내가 정렬을 맞추겠어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럭 안 잡고 바로 정렬 들어가면요. 얘는 표가 붙어 있는 건 다 잡아버려. 이렇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뭐 합계가 있든 없든 그죠? 지금 없지만 어떻게 무조건 블럭은 다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블럭 다 잡고 들어갈게요. 블럭 다 잡고 난 다음에요. 우클릭 누르면요. 우리가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은 여기도 있고 사실은요. 데이터에 가면 요 정렬도 있죠. 요 정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클릭 편하겠죠. 우클릭 눌러서 정렬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차순 누르면 되는데요. 그냥 바로 누르면 안 돼요. 왜냐? 어떤 필드명에 대해서 내가 정렬할지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 지정 정렬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하는 거죠. 정렬 기준 눌러서요. 나는 학과별로, 그죠? 학과별이란 말이 나왔었고요. 뭘로? 오름차순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중간에는 건드린 거 없습니다. 우리 값별로 그냥 하는 거니까요. 확인 꼭 누르면요. 알아서 멀티미디어과 인터넷 정보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세 개가 뜨죠. 그런 다음 여러분들 그대로 블럭 잡힌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블럭 다시 잡으셔야 되고요. 금방 했던 데 그대로 블럭 잡아놓고요. 부분합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분합 눌러놓고 이제 시작할 건데요. 아까 그 창 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그죠? 요 그룹할 항목,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그 다음에 요, 그죠? 필드명, 그 다음에 새로운 값 대치 부분에 체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 부분. 총 4가지만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학과별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학과예요. 여러분들 요거 늘상 학과라고 첫 번째니까 건들 수 않는 분 계시는데요. 어떤 그룹화별로 해야 되는 건지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사용할 함수가 처음에는 평균이래. 그죠? 평균을 난 구하겠다. 평균. 그죠? 어떤 평균? 총점에 대한 평균이에요. 총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른 데 체크가 안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하시고요. 됐죠? 총점에만 체크해 놓고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죠? 멀티미디어에 대한 평균이 나오고요. 인터넷 정보과에 대한 평균, 정보통신과에 대한 평균이 깡깡깡 나오는 거 보이시죠? 총점에 대해서. 총점만 체크했기 때문에 총점에 대해서만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 또 한 번 더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블럭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전체 다 잡으시면 되고요. 부분합 눌러놓고 나 이번에는 총점 아니니까 끝이고요. 함수 평균 아니죠.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겠다. 뭘? 중간값과 중간고사 값과 기말고사 값을 구하겠다. 하지만 얘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에 체크를 꺼주셔야 돼요. 요거 끄지 않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 금방 내가 했던 데이터가 싹 날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끄시고요. 저는 그냥 켜놓고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값만 나오죠. 우린 첫 번째 값도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값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 결과값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부터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잘못했으니까 컨트롤 Z 누르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눌러볼게요. 컨트롤 Z 안만 눌러도 한 번씩 안 돌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하면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돌아갔으니까 그대로 다시 누를게요. 이렇게 잡아서 부분합 눌러놓고요.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겠죠. 그죠? 나는 평균을 구하는데 총점을 구해야겠죠. 총점 새로운 값이 체크되어 있는지 보고 확인. 그대로 한 번 더 누르는데 부분합 이번에는 뭘로 최대값을 구하는데요. 중간 고사 기말고사 총점 끄고요. 새로운 값 대치엔 체크를 꺼야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 꼭 누르면 끝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끝나는 게 부분합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두 번 해놓고 내가 첫 번째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또 눌러볼게요. 컨트롤 Z 두 번 땅땅 누르면 안만 해도 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못 고쳐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두 제거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블럭을 또 다 잡으세요. 블럭 다 잡은 다음에요. 부분합을 누를 거예요.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 맨 끝에 부분합이라고 보이죠? 부분합 눌러놓고요. 나는 모두 제거라는 단추를 꼭 눌러주면 금방 했던 초기 값으로 딱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안 되지만 각각의 기능들을 잘 생각하고 눌러주셔야지만 별 탈 없게 잘 넘어가실 거고요. 계속 또 이야기 드리지만 요거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조금만 오타 내시거나 조금 잘못했다 순서가 틀렸다 이러면요 무조건 10점 감점입니다. 아주 큰 점수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잘 넘겨 주셔야지 우리가 함수할 때 함수 총 5문제 나오거든요. 그 5문제 중에 3문제 정도만 풀러도 합격 점수를 딸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못 해주시면 함수 다 맞추셔야 돼요. 함수 다 맞추기는 여러분들 사실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꼼꼼히만 읽으시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딱 손가락 대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거 찾아야 될지 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 부분합 볼게요. 2번 문제 볼 건데요. 2번 같은 경우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란 말이 나오죠. 그럼 부분합 이용할 건데 또 나중에 우리가 부분석 작업을 총 6가지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는 분 되게 많으세요. 분석 작업 나오면 대부분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 보시면 여기 있죠.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있고요. 부분합 여기 있고요. 데이터 통합 여기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여기 총 6가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데이터 다 있죠. 그죠? 데이터에 대부분 다 있다 보시면 되고요. 분석 작업 나오면 먼저 여기서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없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시나리오, 목표가 찾기,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가상 분석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잘 눈여겨봐 주세요.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알았죠? 부분합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나 부분합 할 건데 부분합할 때 제일 먼저 할게 그렇죠? 정렬입니다. 그러면 문제 읽으면서 정렬은 어느 걸로 할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분합 기능 이용해서요.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 요거죠. 그죠? 요 그림과 같이 밑에 그림과 같죠? 학과별로 학과별이에요. 학과별 또 학과별이네요. 합계라는 그죠? 필드 합계라는 함수를 사용하였고요. 아니네요. 합계라는 건 필드명이네요. 요 합계라는 필드명에 따라서요.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쓰래요. 그런 다음에 계산한 후에 기본 영역과 인성봉사네요.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 따져야 될 게 뭐라 했죠? 정렬입니다. 정렬은 뭘로 해야 될지 보시면 되겠죠? 늘상 정렬은 어떤 별, 요거 나왔던 요 별이에요. 요걸로 나오죠. 그죠? 학과를 기준으로요. 무슨 차순? 오름차순하라고 나오네요. 그대로 하면 되겠죠. 블럭 먼저 잡고요. 우클릭 나는 정렬 갈 건데요. 사용자 지정 정렬입니다.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나는요. 학과별로요. 오름차순 할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학과별로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되어 있다면 다시 블럭 잡아놓고요. 우린 데이터에 있는 부분합 넘어가서요. 그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나는 학과별로요. 뭘 한다? 합계를 만들 건데요. 어떤 거? 아니네요. 최대값을 만드네요. 나는 학과별로 최대값을 만들 건데요. 합계에 대한 최대값이 돼요. 헷갈리겠네. 그죠? 합계에 대한 최대값을 만들 거예요.
여기 합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대값을 만드는데 합계에 대한 걸 만들 거래잖아요. 그죠? 새로운 값 대치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대로 한번 더 하시면 되겠죠. 나는 부분합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요. 인성봉사, 그죠? 교육 훈련, 그죠? 또 있었나요? 기본 영역 이렇게 세 가지였죠. 기본 영역과 인성봉사와 교육 훈련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래요. 평균 체크. 새로운 값 대치 기억하시죠? 무조건 체크 끄셔야 됩니다. 체크 끄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끝나죠. 혹시나 여러분들 요게 칸이 좁으면 이렇게 샵샵샵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블클릭 따당 해가지고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 더블클릭 안 하셔도 문제는 안 돼요. 점수 감점되거나 하진 않는데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더블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그냥 펼쳐주셔야 되겠죠. 되셨죠? 요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부분합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째 보시면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요. 그죠? 얘랑 똑같은 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똑같죠. 그죠? 다음 세 번째 부분합 볼 건데요. 똑같아요. 나 부분합 기능 이용해서요. 학과별로 또 학과별로네요. 출석 점수, 출석과 평소 맞죠? 평소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라. 합계. 그 다음 계산한 후에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어떤 별로? 학과별로 오름차순도 처리하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말이 중요한데요. 옛날에 요런 말은 별로 안 썼는데 요즘에 요런 말 꼭 적어놔요. 감점 처리하겠다는 거죠. 최대와 합계와 최대값을 위해 명시된 순서대로 하래요. 명시된 순서. 요렇게 요거 한 후에 요거 하라는 거죠. 그죠? 순서 잘 지켜주시고요. 해볼게요. 우리는 먼저 블럭 잡고 난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정렬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상대 지정 정렬 들어가죠. 어떤 별로? 학과별로. 학번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과별로 뭘로? 오름차순 정렬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럼 학과별로 네트워크과끼리 멀티미디어과끼리 소프트웨어과끼리 이렇게 모였죠. 이 상태에서 블럭 딱 잡아놓고요. 부분합 또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석과 평소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체크는 끊죠. 그거 뭘 계산한다? 합계를 계산하래요.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되어 있는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됐죠? 되셨나요? 제가 잘못했죠. 뭘 잘못했냐면 분합 요 부분 안 내. 그죠? 학과란 말을 안 넣었잖아. 학과. 눈치심 계시죠? 학과라는 부분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늘상 첫 번째였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 많았잖아요. 그죠? 학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학과별이었기 때문에 학과 체크하시고요. 확인 누르셔야죠. 그래야 학과별로 지금 이렇게 학과별로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아시겠죠? 왜 하는지. 다음 두 번째 부분합 눌러놓고요. 이번 똑같아요. 학과별로 이번에는 뭘 구한다? 총점에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겠다. 뭘? 총점 체크 하시고요. 그런 다음 새로운 값 대치 체크는 끄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끝나죠. 요 값과 여기 주어진 데이터 값이 같은지 확인하시면 우리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게 요 부분입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목표값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주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말만 잘 읽어봐주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내가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수식에서 내가 필요한 입력값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제 잠깐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건데요. 요 손익분석표라는 게 있는데요. 4분기 요 보시면 딱 셀 번호가 나와요. 2에 15 여기가요. 얼마? 2만원이 되고 싶대요. 요 손익이요. 2만원이 되는 내가 목표 결과값은 알고 있죠. 내가 손익 요 2만원이 되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요 광고비가 나오죠. H11 요 부분. 요 부분이요.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만 요게 2만원이 될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입력값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요 필요한 입력값을 내가 알 수 없을 때 쓰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되게 유용하게 쓸 거거든요. 근데 특히 요때는 기억하실게요. 요 2에 15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요. 그냥 숫자 14,303원이라고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수식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목표값 찾기는 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수식 입력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실무에서 나가서 그죠? 직접 쳐서 왜 안 돼,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절대 여기에다가 내가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에 대해서 그죠? 유추할 수 있게 어떤 식이 있어야지 요 식에 대입해서 얘네들이 계산을 해서 내가 필요한 값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목표값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대부분 틀리는 일 없이 하시는데 이 목표값 찾기가 쉬운 만큼 어려워하시는 분 뭐냐면 요게 어디 있지 싶어요. 아까 부분합은 눈에 딱 보였잖아요. 부분합 또는 통합이란 말 딱 보이거든요. 하지만 목표값 찾기는 눈에 안 보여서 여러분들 나 이거 어디인지 몰라서 못해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라고 있고요. 찾으셨죠?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세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되는데요. 수식셀은 금방 얘기 드렸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결과값이에요. 나 요게 2만원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2만원이 있는 셀 부분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클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 입력됐지만 여러분 모르겠다면 딴 데 들어왔다면 요거 2만원 내가 하고 싶은데 요 셀이 그죠? 요 14,303원이라는 요 셀을 내가 2만원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2만원 결과값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값을 바꿔서 내가 하고 싶대요. 요 광고비 9%를 얼마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요 9% 값을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셀을 그냥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요 중간 셀 있죠? 중간 요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상수, 그러니까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셀을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이 시부가 가질 결과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늘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요. 얘가 드르륵 하면서 2만원이 되면서요. 광고비가 6%로 바뀌었죠. 얘가 6%가 되면요. 얘는 2만원이 될 수가 있대요. 되셨나요? 되기 쉽죠. 목표값 찾기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잘 해놓으시면 진짜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진짜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정렬 나오는데 정렬 잠깐 해갖고 마무리 짓게요. 정렬 부분 보시면 텍스트, 숫자, 날짜 및 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순서로 재별하는 기능을 우리가 정렬이라 그러죠. 아까 정렬 잠깐 배웠잖아요. 데이터 정렬 작업은 데이터 분석에서 그죠? 필수적이에요. 아까 부분합에서 필수적이에요. 요거 안 하면 부분합이 작동이 안 되죠. 맞죠? 이상한 값이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렬 먼저 해본다면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 1에서요. 우리는 포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싶대요. 금방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포지션을요. 얘네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포지션 동일한 경우, 또 가입 기간 내에 셀 색상이 RGB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고 되게 어렵네요. 그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우클릭 눌러서 정렬 들어가죠. 사용자 지정 정렬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요. 정렬 기준을 누르겠죠. 그죠? 나는 포지션별로 할 건데요. 이번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게 내림인가 오름인가 생각하시면 계시는데요. 이건 오름도 내림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죠? 목록이죠. 그럼 목록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신 다음에요. 목록 항목에 여기다 클릭해서요.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투수 엔터 그죠? 포수 요거 여러분들 적어내시면 안 돼요. 어떠내시면 안 됩니다. 외야수 이렇게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요 순대로 한 다음에요. 추가 항목 꼭 누르시면요. 맨 밑에 추가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추가시킨 다음에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확인 꼭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 해놓고 또 이야기가 동일한 그죠?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요거가 되기 위해 정렬하래요.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가입 색상의 셀 잠시만요. 네, 다시 할 건데요. 요 부분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RGB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라는 말이 나오죠. 우선은 나는 투수하고 포수, 내야수, 외야수별로 정렬한 상태에서요. 요 가입 기간에 대해서 다시 정렬하라는 소리인데요. 요거 조금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요 몇 가지 데이터를요.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요거 6년 하고요. 그죠? 요 4년 하고요. 요 5년 하고요. 요거 2년 하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요. 어떻게 홈에 있는 채우기 아시죠? 채우기 가시면요. 다른 색깔 누르시고요. 사용 계정 가서요. 쟤랑 똑같은 예, 눌러주세요. 218 218 그 다음에 여기는요. 228 여기는요. 188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요. 요 색상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정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블럭 잡으시고 난 다음에요. 우클릭 눌러서 나는 정렬하겠다. 사용 계정 정렬 가신 다음에요. 나는 포지션별로 한 건 맞아요. 이거 없으시면 안 돼요. 기준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기준 추가 누르시고 난 다음에요. 나는 어떤 걸로 가입 기간별로 할 건데요. 셀 색상에 따라서 한다 했죠. 값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정렬 기준이 셀 색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셀 색 없음 나오잖아요. 우린 셀 색이 있죠. 요 색. 218, 228, 188 눌러주시고요. 위에 표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위에 표시 그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투수별로 해서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되셨죠? 약간 이 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 우리가 두 가지 그저 정렬이 있다면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면 추가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기준 추가는 계속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부분합 같은 경우 참 중요한 값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 배울 내용은 시나리오와 데이터 표입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분석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목표값 찾기랑 이야기가 맞물린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